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공매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공매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염블리라고 불리는 염승환 이사님이 이번에 공매도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삼전패 여러분들, 공매도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제 공매도 하면은 매번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공매도가 무엇인가 기초 이론을 정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이사님이 현재 삼성전자의 시황과 그리고 공매도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여기 화면 보이시죠? 공매도는 여기 이제 원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특정 종목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이 되면은 그때 이제 해당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리게 돼가지고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이 되는 기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 그러니까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사실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단으로 악이용되기도 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이제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을 할 경우, 요렇게 이제 상승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막 하는 것을 제자리로 좀 이제 내려오게 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사에서는 시세 조정과 채무 불이행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공매도한 이후에 투자자는 주식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또는 관계자는 부정적인 기업 보고서를 작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손실 부담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제 결제 불이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패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주식이 없습니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 보통은 회사에 뭔가 이슈가 생기면은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아무 이슈도 없는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청원까지 제가 글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공매도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빠르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이사님이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셔야 할 게 이제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올라갈 장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는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오르는 걸 막는 효과가 있어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이제 개인도 이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이제 공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올려드렸잖아요. 공매도 때려봤자 1.9%밖에 점유율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참여를 하더라도 이 돈을 빌린 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60일 후에는 빌린 주식을 원주인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이죠.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외인들은 차입 기간이 사실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나서 갚는 기한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60일, 이제 외인들은 무제한. 딱 봐도 너무 불리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블리 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공매도를 할 거면 외국인도 제한을 두던가 개인의 제한을 풀어주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상에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좀 평평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공매도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분들도 수긍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미 투자자는 1.9%, 외인들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뭐 80% 가까이 공매도를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기간이 되겠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는 정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간을 늘려도 사실 개미 투자자들은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원까지 그리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공매도 표적이 됐던 기업이 많은데, 과연 이유가 있을까? 라고 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올해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기업들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피크아웃이라는 의미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뜻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 외국인의 공매도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HMM, 여기에 이제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HMM도 이제 역대급 컨테이너선 이제 운임 지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대한민국 산업 사이클은 두드러지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독 피크아웃이 논리가 잘 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사이클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잘 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피크아웃 논리에 이제 물려 있다면 잘못됐다라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 기간을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이시죠? 장기 투자를 생각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평상시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업이 돈을 이제 많이 벌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내가 팔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며 우리는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금 자체가 은행보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주가가 미리 빠진 상태에서 악재가 찾아오면 오히려 급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른다. 그래서 시향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세로 일관했던 연기금도 참 욕을 많이 먹었죠. 개미 투자자들한테. 왜냐면 정말 끝도 없이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연기금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연기금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900에서 3,000선, 네, 요 사이로는 좀 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3,000에서 3,200,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2,900까지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200 사이에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2,950에서 연기금이 좀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사실 2025년도죠. 네, 요때까지는 이제 국내 이제 주식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7월달, 네, 올해 7월달이죠. 요때 이제 목표한 수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계적으로 매도할 이유가 하나가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연기금을 보유한 건 대부분 코스피 상장 기업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올해 초에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린다면 결국에는 코스닥 중소형주의 위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천패자 여러분들 요렇게 좀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은 공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을 때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한번 오늘 투표를 한 다음에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내일 하루 동안 이제 얼마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삼전패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